이번 시간은 학교 내신 시험에서 자주 다루고는 하는, 그리고 학생들이 하고 생각이 정지하고 나는 분사구문이라는 친구 얘기를 해볼 겁니다. 관련해서 이것저것 할 얘기가 많은데요. 최대한 심플하게 왕초보에게 필요한 수준으로만 공부해보죠. 분사구문에서 분사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동사에 ing나 ed를 뒤에 붙여서 형용사로 만든 것이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각각 능동, 수동의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구문이란 건 뭘까? 말이 살짝 어려운 감이 좀 있는데요. 쉽게 그래 짜임을 뜻합니다. 구문을 안다는 것은 문법을 안다는 것과 사실상 같은 말이라 구문 이꼬르 문법 이렇게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럼 분사 구문이란 분사 플러스 그래 짜임, 분사가 사용되는 그래 짜임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전히 뭔 소리인가 싶죠?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재밌게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분사구문, 문제가 많은 분사구다. 여기서 말하는 구라는 것은 단어, 절 할 때의 구인데요. 이런 게 단어. 이렇게 단어 더하기 단어를 2개 이상 뭉쳐놓은 게 구,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씩 들어있는 문장이 절 개념입니다. 제가 분사구라고 부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분사가 들어간 구랍니다. 사실 분사구라고 정의만 하지 않았을 뿐 앞에 강의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뭔 문제가 있느냐? 일단 한국식 문법에서는 만드는 것부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확한 예를 위해서 한번 정석대로 배워보긴 해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When she looked outside, she saw her son under the tree. 좀 길죠? 보니까 she 반복되는 말도 있고, 그녀가 밖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녀의 아들을 보았다. 나무 아래. 한국말로 해석해보니까 말이 뭔가 좀 영 어색하지 않나요? 물론 문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문장이지만 그녀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뭔가 눈에 거슬립니다.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 굳이 의미 없이 반복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she는 하나만 쓰고 대충 이해할 만큼 줄여서 좀 간단히 말하자 하는 맥락에서 만들어진 게 분사구문이라는 겁니다. 자, 학원에서 말하는 분사구문 만드는 규칙 나옵니다잉. 자, 1번 접속사 떼고, 2번 반복되는 주어 하나 떼고, 3번 남아있는 동사를 원형으로 바꿔서 ing를 딱 붙여주면 짜잔! Looking outside, she saw her son under the tree. 오케이? 학교 내신 시험에서 분사구문을 만들어보세요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순서로 문장을 바꾸면 되는데요. 문제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었고 이렇게 가르쳐 보기도 했었는데 막상 외국인들이랑 대화할 때는 못 써먹겠더라 이겁니다. 게다가 원래 문장이 수동태인 경우에는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대충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Because I was worried by the news, I called my mother. 자, 접속사 떼고, 반복되는 주어 떼고,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 ing를 붙이는데 수동태에서는 비동사가 진짜 동사예요. 그래서 was를 동사 원형 be로 바꾸고 뒤에 ing를 붙입니다. Being worried by the news, I called my mother. 근데 또 문법책을 보면 being은 또 보통 생략을 한다네. Worried by the news, I called my mother. 이게 자연스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Worried by news, I called my mother. 와, 그냥 만드는 것도 복잡했는데 이런 기출 변형이 글 쓰는 거면 몰라도 실제로 외국인과 대화할 때 이걸 언제 다 생각해서 말하고 있겠습니까? 분사구문, 정말 문제가 많은 분사구입니다. 학교 교과서에서도 전통적으로 위와 같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알려는 드렸으나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 분사구문을 배워야 합니다. 집중! 분사구란 기본적으로 형용사입니다. 분사가 형용사고 뒤에 있는 애들은 분사에 딸려서 같이 다니고 있는 거죠. Look at the dog eating her ice cream. 그 개를 봐.
그녀의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개. 앞에서 연습했던 문장이죠. 자, 이런 문장은 어때요? Lex hit a dog driving like a racer. 원래 의도했던 말은 렉스가 개를 차로 쳤다, 카레이서처럼 운전을 하다가. 근데 드라이빙이 저기에 있으면 렉스가 아니라 a dog를 꾸며주는 말이 됩니다. 그럼 개가 Yes, I'm a racer. Hey, get out of my way. Yo, what the? 굉장히 웃긴 말이 되어버립니다. 렉스가 운전을 해야 하는데 어쩔까요? 꾸며주는 말은 꾸밈을 받는 그 명사랑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 오해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렉스 근처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대화는 글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주고받을 때 Lex driving like a racer hit a dog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레이서가 개를 쳤나? 그래서 렉스는 뭐 어쨌다고? 뭐라고? 또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구분해서 혼란을 최소화시키려고 맨 앞에다가 놓고 콧말이 딱 Driving like a racer, Lex hit a dog. 그리고 이것을 혹시나 못 알아들을까봐 다른 말로 풀어서 쓴 문장이 바로 Because Lex drove like a racer, Lex hit a dog가 되는데요. 눈치채셨나요? 1번 접속사 떼고, 2번 반복되는 주어 떼고, 3번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 ing를 딱 붙이면 짜잔, 어머나 분사 구문이네. 한국식 영문법에서는 이걸 이렇게 거꾸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긴 문장이 먼저 있어서 복잡하게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이런 문장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외국에서는 dangling participle 이라고 불러요. dangle이란 이렇게 매달려서 천천히 흔들거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꾸며주는 대상과 같이 있어야만 하는데 얘는 특이하게도 의미를 헷갈리지 않게 전달하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다 보니 이렇게 따로 혼자서 dangle, 무엇을 꾸며주는 건지, 즉 어디에 붙어있는 건지도 모르게 댕글댕글 거린다고 해서 dangling 분사, dangling participle 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결국 얘는 원래 형용사로 렉스를 꾸며주는 말인데요. 혼자 내고 있으니까 뭔가 형용사가 맞나 싶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의 정체에 대해 사람들은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다, 부사라서 혼자 막 돌아다니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같은 문장을 보고서 이해하는 방식이 한국과 외국이 달랐듯이 이것의 품사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방식이 형용사다, 부사다 갈리는 겁니다. Driving like a racer, Lex hit a dog. 형용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형용사이자 부사일지도 모릅니다. 공통점 하나는 둘 다 결국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라는 겁니다. 문장 분석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모양의 말 덩어리가 있고 외국인들은 이런 말을 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끄덕끄덕 공감하며 잘 따라오셨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분사 구문은 문제가 많은 분사구다. 분사구는 형용사다. 왜? 분사가 들어간 분사 덩어리니까.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종종 명사 앞에다가 놓기도 한다. dangling 분사. 부사처럼 쓰는 형용사. I called my mother worried by the news 라고 하면 내가 아니라 엄마가 걱정한 거죠. 내가 걱정한다고 말하려고 분사구, 분사 덩어리를 움직입니다. Worried by the news. I called my mother. 분사 강의에서 현재 분사 대 과거 분사, 능동 대 수동 구분하는 것을 잘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꾸며주는 대상과의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따져가며 꾸며주는 겁니다. 만약 능동의 뉘앙스 worrying으로 쓴다면 이런 느낌이랄까요? 전치사 by는 의미상 불필요하니 빼고 Worrying the news, I called my mother. 이게 뭔 말이냐면은 I worried the news. 내가 뉴스를 걱정시켰다. 뉴스야 무섭지? 걱정되지? 말도 안 되죠.
I was worried by the news. 수동태 개념으로 내가 뉴스에 의해서 걱정을 하게 된 거죠. worried. 수동의 뉘앙스. 그러니 여기서 I를 꾸며줄 때도 worried by the news. I told my mother. 애초에 being을 생략한 게 아니라 being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분사구가 원래 형용사고 분사구문도 분사구의 일종이라고 본다면 이런저런 어려운 생략과 예외 용법에 대해서 힘들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으로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관련해서 분명 나올 질문 하나. 접속사를 살려서 쓰는 경우 이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After talking to you, I felt better.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국식 접근으로는 After I talked to you, I felt better. 지우고 ing로 바꾸고 Talking to you, I felt better. 이렇게 되는데 너에게 말하는 나? 너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말하고 난 후에 이게 해석이 좀 모호해집니다. 이런 경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살려주는데요. 이것도 사실 제가 알려드린 관점에서 보면 이런 과정 자체가 없으니 접속사를 살린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건 부사 또는 전치사인 겁니다. after의 품사는 접속사만 있는 게 아니라 부사, 전치사도 있거든요. 부사로 쓰면 형용사를 꾸며준 거고 왜? 말이 더 명확히 부연 설명하려고요. 전치사라면 이걸 동명사로 보는 거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어쨌든 꾸며주는 말, 형용사 또는 부사라고 레벨 1에서 배웠었으니 무엇으로 분석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볼 점이 ing는 대체 정체가 뭐냐? 동명사도 ing, 품사는 명사, 현재 분사도 ing, 품사는 형용사, 분사구문도 ing, 품사는 부사처럼 쓰는 형용사, 명사, 형용사, 부사? 투부정사 배웠던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투부정사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부정사였고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쓴다. ing도 명사, 형용사에다가 아마도 부사까지? 거의 똑같네. 아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준동사라는 것은 결국 원래 동사였던 것에다가 to, ing, ed 등을 붙여서 다양한 품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ed도 대학 레벨에서 학술적으로 아주 깊게 들어가면 명사나 부사로도 쓰인다고 분류해 놓은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는 못했는데 혹시 영어 교육을 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정리해 놓은 NUPOS라는 것을 공부해 보시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댓글창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분사구문 이야기로 돌아서 마무리하면 사실 being의 생략 외에도 having, pp 등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며 하나씩 따져보며 얘기를 해야 이 분사구문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끝나는데요. 솔직히 이제 막 영어가 뭔지 깨우쳐가고 있는 왕초보들에게 이 이상 배우는 것은 too much. 여러분이 하나씩 제대로 소화할 수 있도록 이 이상 진도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기초문법 레벨 3까지 빠르게 한 바퀴 다 돌고 난 뒤에 기초 체력을 키우고 나서 중급자용으로 따로 강의를 구성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개념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는 10분 영어 훈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케이? 공부 끝!